자기 문제를 둘러싸고 확실한 그런 대규모적인 어떤 자각, 연대 행동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질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것이다. 뭐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니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이런 권력, 경찰청 이런 데를 써가지고 야당 의원 뒷조사하고 좀 뉴라이트 우익들 단속하고 그렇게 발본색원을 못했냐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이제 수단의 정당성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악한 세력도 악한 목적 누구나 볼 때 악한 목적을 내걸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향과 목적은 좋게 들리도록 한다고요. 근데 그 세력이 악의 세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지향성 자체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데 경제 살리기 이런 게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게 악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외국인을 죽이자든가 그죠? 극우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런 거는 목적 자체가 나쁘니까 알아보기 쉬워요. 근데 그 자기가 내세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을 동원하는 집단이 악의 세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선거 이런 것들은요. 적대 관계를 경쟁 관계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게임으로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정치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한번 벌어지면 반드시 총칼로 피를 봤죠.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3족과 9족을 멸하고 그렇게 인류 역사에 늘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게 이제 불과 200~300년 전부터 제한적인 수단,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경쟁하는 게임으로 바뀐 거거든요.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는 게임을 한 거죠. 그 경쟁자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보면 말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정치적 적대 진영도 이 민주공화국에서 시민권을 가지는 경쟁자로서 본 겁니다. 그리고 저쪽과 우리 쪽이 하는 이 경쟁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되는 정치 게임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권력 잡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제 계속 집권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정치적 적대 세력을 박해하거나 발본색원하려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기분 같아서는 그대로 돌려주고 싶겠죠.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도 하고 탁탁 털어서 조사해서 먼지라도 한 톨 나면 다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런 나쁜 일들이 끝이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악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선을 행하려고 했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무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한 수단을 써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다. 다음에 혹시 야당이 다시 정권 탈환을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기관, 헌법기관들을 장악해서 사유화하고 그렇게 해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권력을 운용하고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의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죠. 만족하십니까? 답변을?
뻔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왜 질문하셨어요? 제가 사실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왜 그렇게 많이 놨었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절반 정도만 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너무 많이 놔서 그러진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때 다 놔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장악한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때 다 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장악하려니까 힘이 들죠. 반쯤만 놨더라면 다 쥐는 게 쉬웠을 텐데 다 놔버렸기 때문에 지금 반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국민들 버릇 다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도대체 30살 먹은 백수 청년 하나 잡아넣는데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우냐. 미네르바 뭐 박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 그 자기들이 옛날에 집권하고 있을 때 그 정도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을 놔뒀잖아요. 고발도 하지 않고 고소도 하지 않고 인지수사도 안 하고 놔줬지 않습니까? 그때 뭐 독립신문인가 어디 뭐 무슨 하여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우익신문에서 그 만평 낸 거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미네르바를 잡아넣는 것이 야만 행위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틀린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넣으면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틀린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처방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처방이겠죠. 그런데 이 정부는 자기들이 보기에 틀린 정보를 말했다, 틀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새벽에 집에 있는 데 가서 가족들 앞에서 기자들 잡아오고 뭐 길거리에서 PD들 납치하듯이 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사람이 다 올바른 말만 해야 된다면 누가 겁이 나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는 뭐 예, 그 놓아버린 게 정권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손해였을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예, 한 시기에 정부가 그렇게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권력기관을 놓아버린 것, 이런 것이 매우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뺏겼지만 예, 그거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서 안 뺏겼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건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이 저거 선임 장관님 하셨던 분이 그 고문당에서 이 뒤에 그 딱지 앉은 그거를 변호인과 가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온갖 쇼에 가까운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걸 전해주거든요. 그 당시 법원에서는 그 고문 딱지를 현장에서 보자는 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도 배척했고요. 그 딱지를 못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검사가 온갖 수를 다 써놓고도 그 법정에서 고문 주장이 나오는 거라서 거짓말이라고 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검사들, 판사들 지금 다 잘 살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땅에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는 거냐. 죄 없는 납북됐다 갔다 온 어부들을 전부 간첩으로 조작하고 무슨 뭐 마타하리 어쩌고 했던 뭐 무슨 김수임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중 간첩, 이수건 사건 다 조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 사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퇴직해서 지금 예, 연금 받아서 공무원 연금 받아서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라가 치밀죠. 이 땅에 정의라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정의가 있는 것이 지금은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60일씩 70일씩 비밀 지하실에 불법 구금해놓고 고문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고 검찰이 그런 걸 가지고 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거를 이제는 못한다고요. 신영철 대법관 사태 같은 것들이 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장악해보려고 정치적으로 사유화해보려고 시도하다가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반점 진행되다가.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비관할 거 없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길거리 세워놓고 총 쏴서 죽이지는 않아요.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이런 서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여기는 굉장히 숨쉴만한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예, 그 어떤
어떤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를 조직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탄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못한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되면 필요한 일들은 때되면 다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주변에서 남들과 이제 연대를 이루어서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노력들이 전부 엮어져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그럴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저렇게 막 사람 잡아다가 막 물고문하고 이런 걸 다 허락해주고 그 정당화하던 나라였잖아요.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 그동안 이제 그 끝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사회가 좀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가 일종의 열병에 걸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제가 요점을 다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답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다른 공간을 가져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정치 공간에서 우리나라라는 공간에서 정말 활력 있게 움직이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30대 초중반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던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그 젊은이들에게 과거와 다른 공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감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포자기 세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 세력이 다음 정부에서 패배하거나 아무튼 이런 어떤 희망의 씨앗이 안 보일 경우에 자포자기 세력이 당연히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저는 우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제 유시민 선생님께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에.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군사정권 시절과 비교하셨는데 지금은 군사정권 시절 겪지 않은 20대, 30대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군사정권 시절 겪지 않은 경험을 생각해서 지금 괜찮다라고 말하면 위안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 비가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겪지 아니,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20, 30대들 안 겪어본 사람들은 별 문제 못 느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컨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여론조사표를 보면요. 20대하고 50대가 여론이 똑같아요. 뭐 보수화됐다고 하는 건 뭐. 아니, 20대하고 50대가 여론이 똑같습니다. 그 동향이. 그러니까 지금 40대들, 30대 후반들은 옛날에 그걸 겪어봐서 이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 삶과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20대들은 실제로 그냥 지금 1980년대 말 이후에 출생자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름으로 개성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자란 세대거든요. 지금 어려움은 뭐 취직이 좀 어렵다는 그 하나 빼고 나면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이렇게 행복했던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20대들만큼. 근데 현실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당군이라는 행복한 시절이 없다고. 지금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들보다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일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상인. 근데 그렇게 문제를 끌고 가지 마시고 우선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바로는 그 욕 좀 하고 인터넷에 댓글 좀 달고 그리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지금 20대들 20대 중후반 이후에 그 30대 초반까지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회적 연대나 이런 거를 대중적으로 발견할 수 있냐면 발견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무언가 자기 문제를 자각해 할 때에만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세대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스스로 연대를 조직하려고 나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해서 또 보수 정권이 연장된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니까. 그거는 우리 소망과 아무리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건 막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토론하고 뭐 저 같으면 강연도 다니고 책도 쓰고. 그렇지만 강연 다니고 책 쓰고 누가 텔레비 토론 나와서 얘기해 본들 들을 사람이 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도 그것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0, 30대는 자기 문제를 둘러싸고 확실한 그런 대규모적인 어떤 자각, 연대 행동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질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것이다. 뭐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발본색원하려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기분 같아서는 그대로 돌려주고 싶겠죠.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도 하고 탁탁 털어서 조사해서 먼지라도 한 톨 나면 다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런 나쁜 일들이 끝이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악을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선을 행하려고 했던 그 의지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무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완벽하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한 수단을 써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던 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다. 예. 다음에 혹시 야당이 다시 정권 탈환을 하더라도 자기 문제를 둘러싸고 확실한 그런 대규모적인 어떤 자각, 연대 행동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질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것이다. 뭐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니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이런 권력, 경찰청 이런 데를 써가지고 야당 의원 뒷조사하고 좀 뉴라이트 우익들 단속하고 그렇게 발본색원을 못했냐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이제 수단의 정당성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기관, 헌법기관들을 장악해서 사유화하고 그렇게 해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권력을 운용하고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에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죠. 만족하십니까? 답변을? 뻔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왜 질문하셨어요? 제가 사실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왜 그렇게 많이 왔었냐라는 부분입니다. 절반 정도만 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행복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너무 많이 와서 그러진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때 다 놔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장악한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둘러싼 다툼이 한번 벌어지면 반드시 총칼로 피를 받죠.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3족과 9족을 멸하고 그렇게 인류 역사에 늘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해오던 게 이제 불과 200~300년 전부터 제한적인 수단,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경쟁하는 게임으로 바뀐 거거든요.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는 게임을 한 거죠. 그 경쟁자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보면 말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정치적 적대 진영도 이 민주공화국에서 시민권을 가지는 경쟁자로서 본 겁니다. 그리고 저쪽과 우리 쪽이 하는 이 경쟁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되는 정치 게임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권력 잡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제 계속 이 집권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정치적 적대 세력을 박해하거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악한 세력도 악한 목적 누구나 볼 때 악한 목적을 내걸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누구나 다 지향과 목적은 좋게 들리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그 세력이 악의 세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지향성 자체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데 경제 살리기 이런 게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게 악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외국인을 뭐 죽이자든가 그죠? 뭐 극우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런 거는 목적 자체가 나쁘니까 알아보기 쉬워요. 근데 그 자기가 내세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을 동원하는 집단이 악의 세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선거 이런 것들은요. 적대 관계를 경쟁 관계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게임으로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정치 권력을